1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네 번째 소단원 고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고체를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간단한 결정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 앞부분 고체를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다음 차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배우는 고체의 분류입니다. 구성 입자의 배열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결정성 고체입니다. 자, 결정성 고체란 이걸 줄여서 결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규칙적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 배울 거지만 염화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듯이 NaCl,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탄소가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면 다이아몬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금속, 알고 있는 것들, 알루미늄 같은 금속, 이런 애들이, 이런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자, 화살표 옆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결정성 고체의 녹는 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입자 간 결합력이 모두 같아 녹는 점이 일정하다. 결합력이 모두 같아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위, 아래 결합력이 다 같기 때문에 결합력이 모두 같아서 녹는 점이 일정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성 고체와 뭔가 비교되는 어떤 것이 있겠죠. 자, 그것은 비결정성 고체입니다. 자, 비결정성 고체란 입자들이 아까는 규칙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말합니다. 유리, 고무, 엿 등이 비결정성 고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결정성 고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녹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입자 간 결합력이 다르대요. 배열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결합력 또한 어디는 강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강하고 왼쪽은 조금 약하고, 혹은 같은 그 배열 안에서도 어디는 위가 세고 어디는 아래 약하고, 어디는 왼쪽이 세고 어디는 오른쪽이 세고, 이런 식으로 입자 간 결합력이 달라서 녹는 점이 어떻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비교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결정성 고체, 아까 말했죠? 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루는 입자 간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온 결정입니다. 우리 이온 결합 배울 때 나왔던 이온이에요. 자, 이온에는 양이온, 음이온이 있죠. 자,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 있어요. 그쵸? 자, 이러한 이온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배열됐기 때문에 결정성 고체라고 하겠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하여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을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NaCl 있어요. Na, 나트륨은 플러스, Na 플러스 양이온 띄고요. Cl은 Cl 마이너스, 음이온을 띄게 됩니다. 이런 염화나트륨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열이 지금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그림을 같이 보면, 이 결정 그림을 보면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이렇게 Cl이 초록색으로 표현됐고 Na 플러스가 노란색으로 표현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Cl 옆에 Na, 그 다음에 Na 옆에 Cl, 이런 식으로
주변에 규칙적으로 지금 배열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옆에 보면 염화세슘 있어요. 자, 요것은 조금 다르네요. 배열이 다른 거예요. 규칙적이다 라는 것은 둘이 같은 공통점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자, 세슘이 가운데 보라색으로 들어있고 그 옆에 그러니까 한 가운데 세슘이 들어있고 양 사이드에 양 꼭지점에 Cl-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시간,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NaCl의 모양과 CsCl의 모양이 뭔가 다르죠. 얘네가 결정의 모양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모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종류, 분류를 오늘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온 결정은 한 개의 이온이 반대 전하를 띠는 여러 개의 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하고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자, 단단하고 그다음에 녹는 점이 높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비교를 해야겠죠. 뒤에 나오는 결정들과. 자, 두 번째 나오는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분자 결정입니다. 자, 우리 분자 알고 있어요. 그죠? 분자란 뭐죠? 그렇죠. 분자란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을 분자라고 해요. 종종 이런자 분자가 있긴 하지만 분자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을 말해요. 자, 분자는 분자인데 결정이래요. 결정이라면은 아까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이 분자 간 힘으로 인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입니다. 그냥 그 분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자들이 어떻게 그냥 무자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애들을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그렇죠. 고체 상태를 말하고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드라이아이스예요. 드라이아이스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고체 버전이겠죠? 자, 요렇게 요 하나를 보면 어때요? CO2 분자 결정을 이루는 하나의 분자예요. 이런 CO2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무자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육면체에 네 꼭지점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꼭지점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는 어때요? 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체크하는 애들은 면 중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면에 각각 중심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요 분자들 CO2를 이루는 요 분자들은 얘네 CO2를 만드는 것은 공유 결합이지만 CO2와 CO2 사이에 요런 사이에 자,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자, 요 사이에 이런 결정의 여기에 힘은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니까 분자 간 힘이라고 해야겠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공유 결합은 이 분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분자 사이는 분자 간 힘, 공유 결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결정과 좀 비교를 해야 돼.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한 거예요. 자, 뒤에서 보면 분자 결정은 분자 간 힘으로 형성되므로 다른 결정에 비해 입자 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은 편이며 승화성을 지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이온 결정과 분자 결정을 좀 비교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이온 결정에 처음 나왔던 게
NaCl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 결정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렇죠. H2O라는 애가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온 결정, 분자 결정, 뭐 이온 물질, 분자성 물질,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자, NaCl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알다시피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솔리드 S. 자, 물은 어때요? 실온 상태에서 그렇죠. 리퀴드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다는 거예요? 녹는 점이 낮은 게 누구이겠어요? 얘는 아직 안 녹았어요. 그죠? 녹는 점이 어떻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얘는 안 녹았어요. 근데 얘는 녹았어요. 얘는 25도씨보다 녹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얘는 25도씨보다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미 녹아서 물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비교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자 결정은 분자 간 힘으로 형성되므로 다른 결정에 비해 입자 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은 편이며 승화성을 지니기도 한다. 승화성을 지니는 물질, 아까 맨 앞에 나왔던 CO2도 승화성을 가지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I2도 승화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자, 분자 결정 비교해 두세요. 뭐가? 이온 결정과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도 해요. 자, 각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 자, 공유 결합이란 말이 나오네요. 근데 방금 앞에서 배웠던 분자 결정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분자 결정은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분자를 만들어요. H2O 혹은 CO2라는 것을 만들고 그 분자와 다른 분자와 분자 간 힘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분자 결정이라고 했다면, 여기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요, 모든 결합이 다 공유 결합이에요. 자, 예를 같이 봅시다. 자,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한번 볼게요. 자, 탄소가 있어요. 여기 다 검정색이 다 탄소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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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자, 다 탄소인데 탄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 탄소라는 비금속과 탄소라는 비금속이 결합을 해요. 자, 이때는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서로 다 공유 결합. 알겠죠?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다이아몬드 결정 자체가 각 원자들, 탄소라는 각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공유 결정 혹은 원자 결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옆에 나와 있는 흑연도 있어요. 흑연 또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결정 모양이 다이아몬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야 되지만 흑연은 우리가 연필심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싸게 얻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인데, 자, 흑연 또한 같아요. 뭐가 같냐면 공유 결정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탄소와 탄소가 계속 연결을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각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하면서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결정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져야 공유 결정인가요? 원자 결정인가요? 아니에요. 옆에 보면 석영 나와 있어요. SiO2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석영, 우리가 잘 아는 광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SiO2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보면 SiO2가 이렇게이지만 얘네만 따로 나와 있어서 분자를 이루고 또 분자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Si 옆에 O 두 개 연결되고 또 이 Si 옆에 또 다른 O가 연결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Si1 때 산소가 2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SiO2 이렇게 부르고 얘는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어야 될 것이 SiO2로 이루어져 있어요. 있는데 비결정성 고체인 것이 있어요. 그게 유리입니다. 유리. 자, 결정성 고체로 있냐 아니면 비결정성 고체로 있냐에 따라서 석영이 되냐 유리가 되냐 이겠죠. 자, 우리는 요 지점을 잘 알아두어야겠고 공유 결정, 원자 결정 얘네랑 그 방금 앞에서 배웠던 분자 결정이랑도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공유 결정은 모든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결정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금속 결정. 자, 금속 원자가 금속 결합을 하여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금속 어디에 있죠? 주기율표에서 왼쪽 오른쪽. 그렇죠. 왼쪽에 주로 왼쪽에 위치하는 금속, 그 금속들이 나트륨, 구리, 알루미늄 나와 있는데 이 금속들이 금속 결합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그것을 금속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 결정은 녹는 점이 높죠. 자,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 어떤 상태로 많이 존재하죠? 우리 알고 있듯이 금속 하면 고체, 그쵸? 실온에서 거의 녹지 않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녹는 점이 어떻구나? 매우 높구나. 그래서 실온에서는 절대 녹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절대 다 고체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액체인 금속 하나 있죠. 어떤 거 있죠? 순 있어요. 모두 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지만 금속 결정은 주로 고체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구나 우리 알 수 있겠고 광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금속을 접해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2차 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형성평가가 아닌 오늘 내용 굉장히 짧은데 이것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잘 정리해서 자기만의 형식으로 연필로 자필로 써서 사진을 올려도 좋고 아니면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과제방에 올리면 되는 것으로 이번 12차식 과제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